해지 사유 없이도 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에 대해 위임이냐 도급이냐에 대한 공방이 아주 치열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관리업체 측에서는 위임이 아니라 도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기 마련입니다. 위임 계약이 아니라 도급 계약이라면 민법 689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계약 위반과 같은 해지 사유가 있어야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죠. 법원이 건물관리 위탁 계약을 위임인지 도급인지 판단하는 과정을 함께 판결례를 통해서 관리업체에 대한 임의 해지를 한 사건을 하다 보면 그 계약이 위임이냐 도급이냐에 대한 그런 공방이 아주 치열하게 이루어집니다. 앞서 살펴본 법리 때문에 계약 해지 소송에서는 관리단 측이 관리업체와의 계약이 법적으로 위임 계약에 해당된다는 점만 입증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법 689조 제1항이 적용되는 당연한 결과로 말입니다. 그래서 관리업체 측에서는 건물관리 계약이 위임이 아니라 도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기 마련입니다. 건물관리 위탁계약이 위임계약이 아니라 도급계약이라면 민법 689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임의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즉 도급계약이라면 반드시 계약 위반과 같은 해지 사유가 있어야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관리업체는 소송이 발생했을 경우에 해당 계약이 도급계약이라고 판단받기 위한 목적에서 처음부터 계약서에 계약의 명칭을 도급계약이라고 지칭하기도 하고요. 계약 당사자를 도급인, 수급인이라는 문구로 표현해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법원은 어떠한 계약이 위임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는 계약의 명칭 또는 형식적인 문헌을 떠나서 그 실질을 중시하여 판단합니다. 법원이 건물관리 위탁계약을 위임인지 도급인지 판단하는 과정을 함께 판결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그은 부분을 보시면 어떠한 계약이 위임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는 계약의 명칭 또는 형식적인 문헌을 떠나 실질을 중시해서 판단해야 된다. 동그라미 1번을 보시면 이 사건 계약서에는 원고에게 선량한 관리자로서 계약 내용과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를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민법 683조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업무에 관한 사항을 소정의 양식에 기록하여 피고가 지정한 시간에 제출할 의무가 있고 또 이 사건 계약상의 권리나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나 승계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보면 위임 계약처럼 보인다 라고 판단을 했고요. 두 번째 동그라미를 보시면 이 사건 계약의 대상인 경비 제공 업무는 도난 및 기타 불법 행위의 감시 및 예방, 사고의 조기 발견과 확대 방지를 위한 긴급 대처, CCTV 모니터링 및 순찰 업무 등 공동주택인 이 사건 아파트 내 주거 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주기적 반복적 관리 등을 그 내용으로 하는데 이 업무의 성질상 일의 완성 불완성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성질을 지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도급계약으로 보기 어렵다라는 것이 두 번째 근거입니다. 세 번째는 이 사건 계약서에는 산출 내역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경비 인원의 구성, 인건비 등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에 근거해서 또 위임계약이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법원이 위임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를 판단할 때 고려하는 요소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는 일단 형식적인 문헌이 아니라 실질적 내용이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단순히 사무 처리를 위탁하는 것인지 일의 완성을 맡기는 것인지가 중요한 구분 기준입니다. 이 두 번째와 연관지어서 세 번째, 일의 완성이나 미완성으로 평가하기 곤란한 업무인지도 고려가 됩니다. 방금 보신 판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같이 고려했습니다. 네 번째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본질적인 부분인지를 고려합니다. 만약 그러하다면 위임계약이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사무 처리에 관해서 지시, 감독, 관여, 보고 요청을 할 수 있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여섯 번째, 인력 구성, 인건비 등을 세세하게 정하고 있는지도 중요한 기준이고요. 일곱 번째, 사무 처리 비용에 대한 정산 의무가 인정이 되면 위임이라고 볼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그렇지 않으면 도급이라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